안녕하십니까. 본격 나이프 전문 토크 채널 나이프 토크의 거모맨 이성입니다. 오늘도 컬스님께서 도움 주시게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하여튼 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여튼 뭐 첫 번째 저희 방송 나가고 반응 많이 궁금했었는데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뭐 첫 시간이었고 좀 이게 모자람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그래도 이렇게 많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그래서 오늘 포더를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픽스 나이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또 픽스 나이프 중에서 그 역사와 이게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제품을 오늘은 선택해 봤는데요. 오늘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자, 오늘은 그 대거 나이프의 네.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페어번 사이크스 대거, 예. 줄여서 FS 대거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 영국 특수부대가 쓰던 페어번 사이크스 대거입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 두 번째 시간부터 너무 좀 이렇게 살벌한 거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좀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근데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은 아주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비밀 작전, 특수부대들의 좀 상징과 같은 그런 또 저번에 이제 벅 110이 폴더 나이프의 뭐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으면은 페어번 사이크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좋아하는 특수부대 코만도의 그런 상징과 같은 이렇게 스페셜한 또 아이템과 상징할 수 있는 또 제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나이프계도 흔히 말하는 떡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와 어떤 뭐 장소, 그다음에 어떤 지역을 갖다 불문하고 계속해서 사랑받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픽스 나이프를 들자면은 보이 나이프와 대거 나이프를 들 수 있죠. 보이 나이프는 이제 흔히 거기 뭐 영화 알라모에서 알려진 짐 보이가 썼던 뭐 어떤 이런 그렇죠. 것들이 있다면 어떤 아웃도어라든가 서바이벌 이런 걸 상징하는 어떤 그런 좀 야성미를 불러일으키는 좀 그런 게 그렇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반면에 대거는 주로 이제 찌르기라든가 어떤 이런 거에 특화된 거기 때문에 뭐 암살자를 생각할 수도 있고 특수부대 뭐 이런 것 대거 자체가 또 좌우가 대칭이다 보니까 어떤 이런 균형 감각에서 오는 어떤 밸런스에 대한 또 미를 찾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항상 시대를 불문하고 계속 만들어지고 또 사랑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이제 그 중에서 이 페어번 사이크스는 하나의 무기로서 또 하나의 또 영국 특수부대 이후로 이제 모든 특수부대를 대표하는 특수부대의 아이콘으로서 그렇죠. 사랑받는 그런 나이프이기 때문에 이제 소개를 하게 된 겁니다. 저도 이제 뭐 최신 뭐 택티컬 나이프들의 대거를 많이 봤는데 그런 제품들은 어느 정도 좀 백이라던가 뭐 약간 좀 어느 정도 좀 생존이라던가 뭐 그런 좀 뵐 수 있는 그런 엣지라던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비록 이제 웨펀의 범주에 들어가지만은 어느 정도 유틸리티를 쓸 수 있게 좀 어느 정도 타협을 본 제품인데 이 제품은 정말 진짜 솔직합니다. 이 용도가. 그리고 또 이제 무게가 상당히 좀 묵직해요. 저는 이게 오리지널을 몇 번 이렇게 뭐 가서 그냥 보기만 잡아본 적은 많이 없었는데 중심이 되게 뒤쪽으로 가 있고 이게 좀 이제 느낌이 좀 남다른 스타일이고 또 형태도 아주 얄쌍하죠. 그렇죠. 네. 보통 이런 이제 파이팅 나이프 계열들은 무게 중심이 핸들 쪽에 있기 때문에 나이프 전체 무게와 관계없이 들었을 때 가뿐한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야 이제 어떤 찌르고 베는 동작이 좀 손쉬워지니까. 네. 그에 반해서 이제 아웃도어용으로나 이제 보이 나이프라든가 어떤 쿠크리 같은 계열들은 그 무게 중심이 블레이드 쪽에 있어서 후려치거나 이럴 때 더 큰 위력을 발휘하죠. 그렇죠. 이 제품은 이제 오리지널이고 복각 제품이겠죠? 그렇죠. 2000대 쓰던 거는 지금 그렇죠. 뭐 구할 수 없겠죠. 그 박물관에 있을 테고. 네네. 이 제품이 어디 영국 이게 보면 이게 뭐 써 있네요. 이게 무슨 메이드 인 영국 셰필드에서 만든 건가요? 네. 뭔가 좀 페어번 사이크스 나이프도 뭔가 좀 여러 가지 만들었겠지만은 뭐 특정 브랜드나 이런 데가 있습니까? 2000대는 이제 그때는 뭐 큰 회사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그만 회사들이 이제 여러 군데서 해서 납품을 이제 했던 거라 특별한 어떤 브랜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대신 이제 지금도 유명 메이커들이 페어번 사이크스를 차용해서 자기 이제 어떤 브랜드라든가 이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또 어떤 기념비적인 걸 또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기도 하죠. 예를 들면 조금 바리에이션이 다른데 네. 요즘 뭐 유명한 뭐죠 이탈리아의 폭스라든가 그다음에 뭐 엑스트리마 라티오라든가 그다음에 미국의 유명한 스트라이더까지 네네. 고유의 이제 어떤 FS 버전도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먼저 이 나이프는 이제 고환자 이름을 딴 겁니다. 페어번과 사이크스.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영국 사람인데 네. 윌리엄 페어번 그다음에 에릭 사이크스. 네. 근데 이 둘이 이제 1930년대
그 중국 상하이에서 그 당시 상하이는 이제 그 조계지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뭐 영국 조계지, 여기는 프랑스 조계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 뭐 이런 구역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경찰로 일했던 이제 경험도 있는 사람인데 네네. 이 사람들이 원래 또 격투기 쪽에 또 수업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거기서 중국 무술에 많은 무술을 접하면서 근데 연구도 해보고 그래서 나름 이 사람들은 어떤 그런 전술 체계라든가 어떤 격투의 체계라든가 그런 걸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귀국해 있다가 2차 대전이 발발하니까 영국이 이제 특수전 학교 같은 거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죠. 네네. 그래서 그 특수전 캠프에 이제 가서 이제 지도도 하면서 이제 그런 특수부대가 쓸 수 있는 어떤 살상용 나이프를 좀 만들어 달라. 뭐 어떤 그런 의뢰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을 조금 더 이제 군에 맞춰서 만들어 본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생각했던 타입은 이 사람들은 상하이 나이프라고 그래가지고 오리지널보다는 조금 짧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거 타입이고 손잡이는 좀 다릅니다. 근데 어쨌건 여기서 조금 짧은 형태의 이제 이런 격투기 전용 나이프를 이 사람들이 고안을 했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실전에 배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시 이제는 2차 대전만 하더라도 1차 대전에 연장선상이 있는 게 많아서 뭐 탱크가 새로 개발되고 비행기는 확 많이 진보가 되긴 했어도 보병의 어떤 장비는 달라지지 않은 분들 꽤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군복이 대부분 모지 코트 같은 계열들이라 기본적으로 두껍습니다. 예. 그다음 또 앞에 또 뭐 담요 이렇게 지고 가는 것도 있어가지고 그 당시 총검들이 상당히 긴 이유가 또 그런 거죠. 돌파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다음에 2차 대전만 해도 1차 대전처럼 참호전 양상이 그렇게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술 교리는 그대로 가져가는 거라 그 위에서 보기에는 뭐 말단이 어떻게 겪을지는 모른다는 거죠. 말단 병사들이.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있어서 이것도 이제 페어반 사이클 나이프도 개발할 때 상대편 군복 같은 걸 계산해서 기본적으로 17cm 정도로 칼날을 만든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두껍다는 러시아 군복을 이제 모델로 한 건데 러시아 군복이 이제 완전 군장이 뭐 앞에까지 하게 되면은 그 코트 두께만 거의 3인치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7.5cm 정도. 그러니까 7.5cm면 요 정도는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한 이 정도는 먹고 들어가도 이 정도 돼야 그 상대의 어떤 그 치명상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네네. 설계 사상이 반영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다가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그 윌킨스 소드라는 그 저기 나이프 이제 회사가 있었는데 네. 이 회사가 나중에 이제 저것도 만들어요. 그 소련이 그 스탈린그라드 승리를 하잖아요. 네네. 그 스탈린그라드 승리해서 스탈린그라드 검을 만들어서 그 소련에 이제 헌정하는 그 회사기도 합니다. 윌킨스 네네. 소드가. 근데 어쨌든 그 회사에서 1941년에 첫 제품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전시기가 하다 보니까 뭐 이 회사도 뭐 저 회사도 만들고 여러 가지 버전이 있죠. 근데 이제 처음에 나왔던 버전은 지금 요거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최종 후기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이제 네, 사진 자료가 이제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나이프의 특징은 이제 대거도 있지만 이 핸들 자체가 되게 독특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핸들 타입은 지금 나이프에는 거의 쓰지도 않고 이런 계열 나이프 외에는 잘 있지도 않은 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중세 시대 단검이라든가 이런 스틸레토 같은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는 부분인데 그 또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그 SAS가 이제 이걸 쓰면서 SAS가 이제 받는 교과목 중에 하나가 펜싱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레이피어 손잡이나 어떤 세이버 손잡이랑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거죠. 이제 어떤 이게.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칼날은 탄소광으로 이제 단조로 제작했죠. 그 당시에는. 네. 그 당시에는 다른 기술이 없었으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연합금으로 만든 거고. 그래서 초기의 형을 보면은 여기에 그 자체 널링을 되게 많이 넣는 방식인데 지금 아예 이제 그루브를 파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효율적인 방식이라는 거죠. 후기로 갈수록. 네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17cm 정도 했던 건데 나중에 좀 더 길어져서 19cm까지 나오는 버전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대체로 17cm 정도로 통일되는 거고 지금 나오는 전부 다 이제 일종의 재생산 제품이죠. 리프로덕션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이건 뭐 지금은 뭐 특수부대도 잘 안 쓰니까 지금은 뭐 특수부대도 이제 흔히 말하는 택티컬 라이프라는 그렇죠. 작아졌죠. 택티컬 라이프라는 말 자체가 어떤 전술에 특화된 거기 때문에 이것도 그 당시에는 택티컬 라이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런 말을 안 썼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택티컬 라이프도 긴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이건 어떤 현대전 택티컬 라이프의 효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뭐 택티컬 라이프의 추세가 요즘에는 작아지고 이제 다용도성을 많이 보이고 있지만은 또 기본적으로 자기 방어에 대한 그런 그런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택티컬 라이프까지 강조하는 거는 이제 범용성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기본적인 무기지만 급할 땐 도구로도 쓸 수 있게 좀 날도 두텁게 만들고 급하면 뭐 분짝도 뭐 이렇게 제끼고 네. 이렇게 뭐 박스 뜯었고 그러니까 나무 박스 같은 것도 막 부셔야 되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까지 못했고 보통 그 당시에는 이제 전쟁 그러면 대규모 부대끼리 붙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네. 살상력 위주로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더구나 특수부대니까 후방에 점입해서 뭐 상대 보초를 제압하거나 조용하게. 뭐 그런 거 이제 일종의 무성무기 개념으로 이런 것들이 발전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지금도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되는 얘기인데 저도 뭐 나이프 파이팅이나 이런 건 뭐 자세히 모릅니다만은 이런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찔러서 한 방에 보내느냐 아니면은 배 가지고 상대를 서서히 무너뜨리느냐. 근데 이거를 가끔 이런 분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쪽 말도 맞는 거 저쪽 말도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렇죠. 뭐. 중세시대도 베는 게 좋으냐 찌르는 게 좋으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걸 보면은 이거는 아직도 계속 숙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그런데 상황에서 뭐- 꼭 만병통치약 같은 건 없으니까. 근데 뭐 그런 거를 저희는 뭐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근데 그런 거는 또 이렇게 만드는 형태나 또 역사나 의의 또 이런 걸 하나 만들더라도 사람들이 또 그런 생각을 했구나. 뭐 그런 걸 좀 그쪽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페어번은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이 사이스는 조용히 이제 사라지는데 페어번은 나중에 이제 아. 애플게이트 페어번 나이프도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어떤 그런 근접격투 이런 네. 거에 많은 이제 어떤 책도 남기고 그래서 또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애플게이트 그 페어번과 사이크스가 그 코만 그 2차 대전 불려갔을 때 나이가 벌써 60대였어요. 그렇죠. 나이가 상당히 먹었을 때 국가의 부를 받고 좀 해주겠니니까 벌써 이제 할아버지가 됐었던 거죠 보면은. 그렇죠. 나이 출생 연도를 보면은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또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네. 한 것 이제 어떤 그동안 또 뭐 샹하이 뭐 온갖 그 당시에 또 뭐 남북에서 범죄자들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실전 경험에서 온 이런 것도 있었을 테고 그다음에 또 그 당시에 군대 어떤 전술 교리 같은 것도 있었을 테고 근데 이제 페어번은 확실히 찌르는 쪽을 주장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페어번이 그 Get Tough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1942년 책입니다만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접전에서는 총보다 나이프가 더 효과적이다. 근데 나이프를 고를 때 그 중요한 거는 그 칼날의 예리함과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밸런스라는 건 흔히 말하는 이제 그립감을 얘기하는 거죠. 칼을 쥐고 휘둘렀을 때 놓치지 않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칼 핸들 쪽이 더 무거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라든가 쿠리 같이 앞쪽이 무거우면은 격투기하면서 이렇게 칼을 휘는 동작에서 놓치거나 놓칠 수가 있겠네요. 그 찌를 때 좀 미스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그립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칼날이 예리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이제 상대 급소를 노려서 그러니까 동맥 같은 걸 끊거나 뭐 심장을 찌르거나 이렇게 해서 한 방에 빨리 보내겠다. 뭐 이런 사상이라는 거죠. 이 사람의 예. 세상은.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게 그 군복이 모지 코트 같은 거였고 두꺼워서. 네. 그래서 베는 거로는 쉽게 상처를 낼 수 없었던 뭐 그런 것도 있었을 테고 또 이제 어쨌건 뭐 거기도 사겨져 있긴 합니다만은 겨울에 또 이게 추운 게 동네다 보니까 또 그런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만들어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또 그 자식 같은 또 그런 제품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많은 이제 그렇죠. 바리에이션은 없지만은 이제 아버지 삼아 여러 가지들 이제 많이 파생형이 아니라 그 뭐 뭐라고 제작벌이라 할까? 그런 것도 많이 뭐 영향을 받은 네, 모델들이 많이 영향을 있죠. 받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 당시에도 이제 물론 특수부대라는 거를 이제 운영한 것은 뭐 독일도 나름 특수부대 있었고 다 있었지만 영국의 이제 코만도스라든가 SAS 그다음에 LRDG 같은 게 이제 뭐 빛나는 전과를 올리다 보니 이제 각 나라들도 특수부대를 만들면서 이제 영국 부대를 이제 영국 특수부대를 벤치마킹하는데 그중에 칼도 당연히 벤치마킹이죠. 그다음에 또 그 2차 대전 사진 중에 보면 이제 SASM은 이걸 입으로 물고 이렇게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의 상징과도 같은 장면이 있는데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걸 이제 카피를 해서 쓰기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조금 개량해서 V40이라는 이제 스틸레토 버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칼날 형태도 조금 앞에 넓고 그다음에 뒤에 이제 뾰족한 폼멜이 있는 이런 게 좀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컨셉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총검이랑 약간 비슷하게 믹스한 게 이제 그 M3 온타리오 파이팅 대거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차 대전 쓰였던 것들이고 그 이후에도 이 페어번 사이스는 월남전까지 쓰였다고 그래요. 특수부대들이. 그다음에 뭐 영연방에 이제 영향을 받은 애들. 그렇죠. 그다음에 뭐 6.6에도 당연히 썼을 거고. 그래서 실제로 그 꽤 오랜 기간 존속을 했었죠. 한 20년 이상.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50년대에 나온 이제 이런 애플게이트 페어번.
그러니까 미국의 렉스 애플게이트하고 그다음에 이 윌리엄 페어번이 같이 개발해서 만든 그 AF 대거, 네. 애플게이트 페어번 대거인데 여기 이제 두 가지 다 섞은 거죠. 배기도 가능하게끔. 그렇죠. 조금 폭이 넓어졌어요. 넓어지고 좀 약간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벌써 50년만 돼도 네. 50년만 돼도 이제 군복이 많이 얇아지고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찌르기만은 좀 부족하다는 걸 느꼈겠죠 이제. 그렇죠. 또 보면 이제 또 그 아까 얘기했던 윌리엄 페어번의 이름이 있고 렉스 애플게이트 또 이 애플게이트는 미국으로 미국의 그런 특수전 그런 파이팅 교관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또 이분이 또 이제 말년에 이제 또 조인을 해가지고 만들어둔 대거고 어떻게 보면 또 바로 이제 직계 어떻게 보면 이제 바로 직계 그런 또 후계자 같은 그런 나이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렇죠. 직계라고 그래도 이름 써있잖아요. 윌리엄 페어번이라고. 직계에 가깝겠죠. 네네. 그다음에 그 지금도 뭐 유명한 거버 마크 2. 그렇죠. 거버 마크 2가 어떻게 보면 더 그 형태적으로는 더 비슷하죠. 더 적자라고 볼 수 있죠. 네, 특히 거버 마크 2는 이 특이한 손잡이를 거의 빼닮았거든요. 그렇죠. 바로 슬림하게 또 그 좀 이거 벌써 얘부터 핸들이 두꺼우기 시작했는데 이게 또 호불호가 갈려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두꺼운 손잡이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 거버 마크 2 같은 경우는 훨씬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슬림한 손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버 마크 2는 네. 뭐 나중에 또 다루겠지만 네. 그거는 월남전에 나온 상징이죠. 또 네. 나이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이런 찌르기 타입의 이 애플게이트 페어번을 아니 FS 대거의 어떤 그 계보를 잇는다는 점에서 특이할 만하죠. 네. 이게 또 그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뭐 이런 대거 나이프가 뭐 별로 이제 사용될 일은 별로 없어요. 뭐 이거 갖다가 무슨 뭐 캠핑 간다거나 뭐 아웃도어에서 무슨 뭐 우드크래프트 하거나 별로 없는데 참 이런 대거 나이프가 주는 낭만이라던가 그런 멋이 이게 너무 강력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도 많은 메이커들이 대거를 만들고 네. 또 보면 재밌는 것들 하나가 또 엘리트 포스의 상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린베르라던가 아니면 전 세계 무슨 특수부대들의 오고를 보면은 언제나 대거 나이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영국 SAS야 뭐 이게 말할 것도 없고 뭐 웨인 부대, 그다음 뭐 델타 포스, 그다음에 무슨 뭐 SOG, 뭐 그린베레 언제나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그 이런 대거 나이프가 보여주는 상징성이란 게 참 큰 거구나 그런 걸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하나의 중요한 점은 이제 어떤 나이프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이제 유명한 제품이 되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려면은 뭔가 스토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확고한 스토리가 있거든요. 확실하죠. 스토리가. 특수부대가 썼던. 그렇죠. SAS가 그러면 썼다.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네. 지금 쿠쿠리가 지금도 유명한 거는 구르카 용병이 썼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칼 자체가 좋고 나쁨 떠나서 그런 특수한 집단이 썼다. 또 스토리가 배경이 되는 네네. 그런 거로도 보면은 이 나이프가 또 어떤 그런 점에서 그 시발점이 될 수도 있겠죠. 네. 뭐 오늘 두 번째 저희 시간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세게 나갔어요. 이게 또 그 특수부대 또 이런 또 전투 나이프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페이번 사이크스 대거를 이게 다뤄봤는데요. 그 아시겠지만은 저희는 이제 나이프 채널이지만은 언제나 이런 거는 수집품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아 이런 역사가 있다 그렇게만 알아주셨으면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오해라던가 뭐 아 이런 거 어떻게 쓰나요 이런 거는 좀 이제 그 그냥 생각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희는 그런 걸 이제 이런 거의 효용성이라던가 실용성 같은 거에 대해서 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이렇게 검증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걸 꼭 알아주시고 저희 채널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그 콜스님 마지막으로 뭐 정리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픽스 나이프의 영원한 떡밥인 대거 나이프의 대표적인 제품이면서 네네. 또 이후로 많은 대거 나이프의 어떤 그 기본이 되는 네. 그런 제품인 동시에 또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네. 페어번 사이크스 대거는 앞으로도 계속 사랑을 받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나와서 그 좋은 말씀해주신 코스님 감사드리고요. 그 아마 그 좀 있으면 또 미국 샷쇼 가시지 않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시면 이제 또 여러 나이프 브랜드들 뭐 부스 많이 가실 텐데 좀 정보와 또 사진 좀 이미 많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같이 가셔야 될 친구인데 아, 참 이제 저는 힘들고요.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서. 아, 이제 카메라 여기. 네, 그러시면은 나이프 토크 두 번째 시간 오늘 페이번 사이키스와 컴뱃 대거 시간이었는데요. 네, 마무리하겠고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